안녕하세요. 시계 덕후 공인중개사 엘미입니다. 오늘은 저번 영상에 말해드렸던 1년의 과정을 거쳐서요, 목돈, 종잣돈을 모았다면 과연 어떤 부동산을 투자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종잣돈 규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제가 살고 있는 부산광역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5천만 원 정도를 투자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좀 더 소액으로도 부동산 투자가 가능했었는데요. 요즘엔 아파트 분양가도 오르고 또 여러 가지 물가 상승률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 약 5천만 원 이상은 종잣돈, 목돈을 모아야지 안전하고 또 괜찮은 투자를 하실 수가 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질문을 또 하실 수 있을 텐데요.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을 먼저 모으고 그 다음에 빨리 또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어서 이 5천만 원으로 불리기 위해서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냐,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죠. 단언코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만 아무것도 하지 마시길 추천드립니다. 목돈, 종잣돈 5천만 원을 모을 때까지는 그냥 무조건 저축이 답이다 라고 저 엘림은 생각을 합니다. 저번 영상 때 말씀드렸던 목돈, 종잣돈을 모으는 방법 아시죠? 네, 요걸 꾸준히 실행하셔가지고 빨리 5천만 원 이상을 모으는 그 방법이야말로 진정한 부동산 투자 재테크를 위한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약 5천만 원을 모으면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투자에도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은데요, 저는 제가 직접 해본 그런 방법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파트 분양권 매매. 둘째, 재개발 입주권 매매. 셋째, 경매. 넷째, 갭 투자. 이렇게 네 가지로 간단하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요, 부동산 분양권, 아파트 분양권 매매는요, 엘림이 예전 영상에서도 제가 몇 번이나 말을 했었죠. 엘림이 가장 좋아하고 또 항상 하고 있는 부동산 투자 방법입니다. 부동산 투자를 시작한 후로요, 저는 단 한 번도 부동산 분양권을 갖고 있지 않았던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분양권은 무조건 한 개 이상은 갖고 있어야지 마음이 편하네요. 네. 저도 많을 때는 1년에 3개까지 갖고 있었을 때도 있었죠. 그러면 또 3개의 분양권을 갖고 있을 수가 있느냐, 중도금 대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능하냐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명의만 지인분의 명의로 구입을 한다던가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그런 부분입니다. 네. 가장 좋은 거는 가족이 되겠죠. 아무래도 이 분양권 매매는요, 통상적으로 분양 금액의 10%인 계약금과 또 시장에서 거래가 되는 또 프리미엄만 있으면 매수가 바로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투자 자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입지가 좋으면서 미분양이 난 그런 곳에 분양권을 매수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럴 때는요, 미분양된 이유가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의 투자 성향과 투자하시려고 하는 지역에 대한 충분한 공부가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매수를 한 분양권을요, 적정 시점에 매도를 하여 양도 차익을 실현해내는 것이 아파트 분양권 매매 투자 기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재개발 입주권 매매인데요, 흔히 말하는 낙후된 주거지역의 재개발 조합원 입주권이나 혹은 오래된 아파트의 재건축 입주권을 매수를 해서 투자하는 것을 말합니다. 네, 첫 번째로 말해드린 아파트 분양권 매매보다는 상대적으로 투자 자금이 좀 더 필요한 투자 방법이긴 해요. 어쩔 수 없이. 하지만 대신에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특히 재개발, 재건축은요, 들어갈 때 이 매수 타이밍이 좀 중요한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상태에서 관리 처분 인가를 받기 직전에 매수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조합원들의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솔직히 가격이 그렇게 저렴하진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투자 대상물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위험,
뭐 사업 취소라든지 사업 딜레이라든지 이런 것을 그나마 최소화해서 매수할 수 있는 구간대가 바로 요 구간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저도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를 들어갔었고요. 이렇게 조합원이 된다면 뭐 동호수 지정을 받은 상태에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동호수를 지정받지 않은 상태에서도 매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 네, 경매가 되겠습니다. 경매는 소액으로 투자하기 좋은 물건들이 한 번씩 나오긴 해요. 하지만 요즘 뭐 많죠. 뭐 굿 옥션이라든지 지지 옥션이라든지 이런 곳을 보면, 하지만 제가 봐도 좋은 물건이면 남이 봐도 좋은 물건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자가 많아지게 되고 결국 수익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좀 조심히 접근하셔야 하는 그런 또 부분이 있어요. 처음 경매를 시작하시다 보면 무조건 낙찰받는 거에만 목적을 두고 입찰 가격을 높게 적으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네, 많으세요. 근데 사실 경매 또한 뭐 어렵다거나 아니면 뭐 특수한 방법, 기법이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단순하고요. 기법도 상당히 단순할 뿐더러 경매 역시 단지 부동산을 조금이라도 싸게 매수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런 수단 중에 단지 하나다라는 단순하면서도 정확한 명제를 항상 입찰하시기 전에 되뇌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일단 싸게 받아야지 경매에 메리트가 있는 거니까요. 이 경매에서는 소액으로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요, 뭐 허위 임차인을 가려낸다던가, 뭐 집주인이 집에 대한 어쩔 수 없는 애착이 형성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공부를 해서, 나름 공부를 해서 판단을 해서 허위 임차인은 걸러내고, 걸러내는 게 아니라 이제 입찰을 해야겠죠, 당연히. 그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또 중요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이제 뭐 특수 물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에 관해선 조금 심오한 공부가 나름 필요하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는요, 가장 많이 하는 갭 투자라는 방법인데요. 요거 뭐 최근에 좀 뭐 말들이 좀 많았죠. 좀 말들이 많은 방법이긴 하지만 저는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로 제가 말해드린 경매를 통해서도 당연히 가능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일반적인 매매나 금매를 통해서도 가능한 그런 방법입니다. 바로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소액인 곳을 찾아서 그 갭만큼만 투자 자금이 들어가는 투자 방법을 말해요. 물론 갭 투자든 뭐 무슨 투자든 간에 앞으로 이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만한 호재가 보이는 곳을 투자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이 점을 놓치고 무조건 갭만을 쫓아가다 보면 물립니다. 결국에 수요와 공급을 잘 예측을 해서 올라갈 만한 지역에 오를 만한 부동산을 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갭 투자는요, 해당 지역의 매매가와 전세가가 앞으로 상승한다는 전제하에 투자를 해야 하는 방법인데요. 반대로 가격이 하락한다면 사실 좀 허무한 투자가 될 수 있어요. 이건 비단 갭 투자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말해드린 위에 네 가지 부동산 투자 방법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킬도 스킬이지만 무엇보다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지역인지 내릴 지역인지를 잘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 가격은요, 사실 예측이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주식은 어렵죠. 주식의 가격은 아무도 몰라요. 오를지 내릴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부동산은 가능합니다.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엘림이 또 부동산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너무나 쉬운 방법에 대해서 다음번에 또 영상을 제작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뭔가 네 가지를 이렇게 설명하다 좀 달려오느라 좀 말이 조금 많았던 것 같은데요. 다음번에는 또 요 네 가지 투자 방법, 투자 기법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는 그런 영상도 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지금까지 엘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